요즘 남자애들이 막 머리 염색도 하고 또 귀걸이도 뚫어서 귀도 달고 또 막 요 코에도 뭐 뚫고 막 이러는데, 물론 부모들이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지금 이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요거는 좀 눈을 감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앞으로의 이제 진로와 꿈과 또 결혼과 여러 가지 또 데이트할 때 잘못될까 봐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외모 가지고 싸우다 보면 이거를 못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그냥 질끈 감으시고 볼 때마다 와, 그게 요즘 유행이냐? 아빠도 뚫을까? 엄마도 염색할까? 뭐 이래가면서 그거는 그냥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러나 이제 평소에 늘 대화를 하면서 그래, 앞으로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졸업 후에 뭘 할 거니?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걔만 보면 사랑한다, 너만 보면 참 행복하다, 이제 훈계하지 말고 걔 얘기를 들어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훈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잘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남편하고 같이 들었으면 하는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 우리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뭐 이랬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또 많은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또 질문 하나 받고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VCR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남자 아이인데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공부 쪽보다는 저기 외모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너무 또 어려서는 그래도 부모의 말을 좀 듣더니 애가 커가니까 점점 말 안 듣고, 응? 외모 아니 하물며 머리에 물을 들인다든가 아니면 피아싱이라는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공부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외모적으로만 애가 이끌어 나가니까 부모로서 너무 지금 감당이 안 되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말을 안 듣는데요. 당연하죠. 말을 안 들을 때가 됐죠. 그런데 제가 옛날 생각해봐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치마를 짧게 입고 싶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막 치마 짧게 입는다고 난리를 떨면 길게 입고 나가다가 버스 타러 가면 막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별로 생명에 지장 없는 거예요. 예. 요즘 남자애들이 막 머리 뭐 염색도 하고 또 귀걸이도 뚫어서 귀도 달고 또 막 요 코에도 뭐 뚫고 막 이러는데, 물론 부모들이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지금 이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요거는 좀 눈을 감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앞으로의 이제 진로와 꿈과 또 결혼과 여러 가지 또 데이트할 때 잘못될까 봐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외모 가지고 싸우다 보면 이거를 못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그냥 질끈 감으시고 볼 때마다 와, 그게 요즘 유행이냐? 그리고 아빠도 뚫을까? 엄마도 염색할까? 뭐 이래가면서 그거는 그냥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러나 이제 평소에 늘 대화를 하면서 그래, 앞으로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졸업 후에 뭘 할 거니?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걔만 보면 사랑한다, 너만 보면 참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훈계하지 말고 걔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아는 어떤 부모는 아이가, 남자애가 머리를 길게 길러갖고 하나로 탁 묶었어요. 꽁지를 묶고, 그리고 막 이 발가락 다 나온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 짧은 바지를 입고 막 털이 부성부성 난 거를 입고 다니면 교회를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그냥 장로님이신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런 그 막 그냥 뭐 뚫고 뭐 그러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사람들 앞에서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막 속은 미치겠지만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계속 그러고 다녔대요. 그러고 다니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건 내버려 두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 넌 앞으로 뭘 할 예정이니 또 어떤 때는 너는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단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구시대가 아니고 내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 용납한다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부모님 이 질문을 하신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는 옛날에 공부 잘했냐?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는 대학교 때 어땠나? 그런데도 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명에 지장 없는 건 눈 질끈 감고 외모 이런 거 우리 때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참으시고 억지로 참지 말고 그냥 수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터가지고 더 중요한 얘기 말 안 듣는다는 얘기는 계속 너무 그동안에 강요하고 우리의 식대로 애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듣고 속으로는 깜짝 놀라도 그랬구나. 와 멋있다. 우리 아들 멋있네. 막 이러면서 대화를 틀어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일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대화예요. 오늘 이제 자녀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특징은 대화가 되는 가정입니다. 근데 불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대화가 막힌 가정이고요. 여러분 가정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린 대화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부부 이렇게 세미나 할 때 부부가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남편은 손을 바짝 들고 여자는 아이고 대화가 돼?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 또 많은 이제 어머니들에게 자녀하고 대화가 잘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 10살 미만인 사람은 손 내리세요. 그래요. 10살 미만은 대화가 되지. 그 다음에 10살이 이상인데도 대화가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들면 집에 가서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대화가 잘 되나 안 되나? 그럼 애들은 딴 얘기 할지도 몰라요. 마치 이렇게 우리 가정에는 의견 차이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몸이 혈액이 돌면서 탄산가스와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분출하고 산소는 구석구석 공급하는 것처럼 대화는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제 의견 차이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전달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혈액이 막히면 동맥경화증에 걸리듯이 대화가 막히면 가정이 대화경화증에 걸려요. 그래서 대화가만 되면 그래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대화가 잘 안 되는 문화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꼭 말해야 되나 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모르나? 모르거든요. 우리 남편들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 안 하면 모르나? 몰라요. 말하면 훨씬 더 커지는 건데 말하요. 그리고 침묵은 금이다. 그것 때문에 침묵은 금지할 금이에요. 침묵으로 대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야, 니네 부모와 대화가 되니? 그리고 물어봤더니 몇몇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하려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 대화 좀 하자. 그리고 30분 떠드신대요. 혼자서. 그게 왜 대화냐 이거야. 그거는 대놓고 화내는 거지. 대화. 대놓고 화내는 거. 그거지 이게 왜 대화냐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 얘기는 부모님은 내 얘기를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내 얘기는 듣지 않는다. 또 잔소리가 지긋지긋해요. 우리 아빠는 자기만 항상 옳다고 하셔요. 그리고 자기는 다 아신대요. 만물박사야. 무슨 얘기하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단다. 뭐 온통 훈계만 하세요. 우리 엄마하고 얘기하면 자꾸 화가 납니다. 왠지. 이게 우리 자녀들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자녀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네 엄마가 어떠니? 그러면 우리 엄마는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얘기하면 잔소리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해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 대화가 트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상담 케이스도 대화가 된다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이혼도 대화만 될 수 있다면. 근데 다들 귀를 막고 있어. 귀를 막고 있고 제가 보니까 각자 자기 소리야. 가정을 보면요 각자 자기 소리야.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에 우리 시어머님이 계신데 또 우리 집에 일 도와주시는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제가 재밌는 일을 관찰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그 도와주시는 권사님, 그 아주머니 권사님이 할머니 보고 할머니 상추 잡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오늘 아침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머니가 이거요 농약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유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전화를 하셨을까? 그랬더니 또 우리 아주머니가 다음에 또 갖고 올게 드세요.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순서는 있는데 각자 자기 얘기, 각자 자기 얘기만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게 우리 가정의 대화다. 모두 자기 얘기만 해. 아무도 듣지 않아.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제가 남편한테 여보 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러면 남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봐 머리야 많이 아파? 약 먹었어? 이러고 자기 얘기해야 되는데 여보 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러면 난 어제부터 허리 아팠어. 우리 막 이러잖아. 전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끔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말 안 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눈을 보면 알아요. 몸을 보면 알아요. 몸이 말하고 있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잠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A의 눈을 보면 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걸 읽을 수 있어서 귀를 쫑긋하고 이리 와봐. 앉아봐. 힘들었지? 피곤하지? 그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눈을 읽지 않고 우리 생각이 꽉 잡혀서 아이가 지쳐 들어오는데 빨리 손 씻고 공부해. 그러면 얘는 말 안 하고 말아요. 그냥 묻어도. 그게 나중에 더 큰 일이 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듣지 않기 때문에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빠 그러면 그래 텔레비 보면서 말해라 그리고 아빠 있잖아 그러면 너는 숙제 안 하냐? 뭐 이러니까 얘기 못하지. 엄마는 오면은 뭐 전화 받고 있고 설거지하고 있고 빨리 숙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와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만 하면 엄마 아버지는 훈계로 들어가거든. 막 훈계로 들어가니까 내 얘기를 안 들으세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부모는 내 얘기를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화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이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우선 듣는 것부터 하면 돼요. 듣기가 대화의 시작이지 말하기가 대화의 시작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를 참 잘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만 들어도 이렇게만 들어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애가 뭐라 할 때 그랬어? 아이고 그런 저런 아유 그랬구나. 그냥 그러면 그게 좋은 대화야. 그걸로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공부 잘해. 이런 소리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잘 대화는 돼요. 그 사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막힌 담이 생겼고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 살기나 하면 말을 안 해.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딱 막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어찌하여 창조주 나를 멀리하고 도망가더니 잘 살기나 하면 말을 하네.
온 마음이 병들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또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8절에 오라, 와라, come, 나에게로 와라.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변론하자. 얘기 좀 하자. 좀 따져보자. 네가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네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얘기 좀 하자.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뚫려 있으세요? 우리나라 기도는 공중전화 기도래요. 누가 그 뭐냐 하면 이렇게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3분이 지나버려 갖고 하나님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 끝나는. 그냥 맨날 주세요, 주세요만이에요. 대화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음성을 또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제가 하와이에 있는 저기 미국의 그 열방대학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한국 사람이 많이 오고 이제 DTS를 하는데 갔더니 이제 전체 그 학교 열방대학교 전체 채플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있어요. 가봤더니 그날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그날 이렇게 얘기해요. Let's pray in Korean style.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식으로 오늘은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게 뭔가 했더니 통성기도예요. 이거 우리 통성기도 많이 하자.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하니까 와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한 거예요. 한국 기도. 미국 사람들이 배웠어. 통성기도를.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도 좋대요. 이게 집중이 되고 자기들은 그런 기도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수입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 우리가 듣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는 관계거든, 관계. 우리가 종교가 아니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대화는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와 대화한다는 것은 관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에요. 말씀의 사건.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듣고 계세요? 오늘도 듣고 계세요? 성경 왜 읽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와도 대화가 되려면 우리가 자녀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고집 센 사람이 귀 막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고집이 가득 차지 않으세요? 아까 자녀들이 커가면서 우리와 세대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고집이 꽉 차가지고 우리 때는 공부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공부했다.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요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애들은 우리 아빠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더 높은 사람이 아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대화예요. 여러분 자녀 얘기를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 잘 듣고 계세요? 한번 듣고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녀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 다음에 들을 때 머릿속으로 다음에 내가 요 말 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고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을 갖고 듣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끊거나 가로채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엄마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다가 테레비를 보다가 애가 말하려고 그러면 이걸 멈추고 테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치고 듣습니다. 그렇게 하시나 보세요. 그 다음에 자녀의 말에 반응하고 맞장구를 쳐. 예를 들면 어머 그랬어? 정말? 아유 화났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어떠세요? 그 다음에 아이가 좀 표현이 부족해도 약간 유치한 말을 해도 비웃지 않아서 조그만 게 아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문항이 이제 정말 여러분 대화가 잘 되나 안 되나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녀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실패한 일이 있을 때 나한테 달려와서 그 좌절을 털어놓습니다. 자, 어떠세요? 마지막 거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자녀는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엄마 성적 떨어졌어 속상해 죽겠어 하고 나한테 와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런 분 손들어 보세요. 와,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애한테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 혹시. 근데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는 마음이 답답할 때 주로 아빠보다 엄마한테 와서 손 털어놓는 편이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마음이 답답할 때 이상하게 아빠한테 가서 털어놓는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계시네요.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참 그 아빠는 아마 굉장히 좋은 아빠일 거예요. 애들이 답답할 때 아빠한테 와서 털어놓는다. 그럼 아주 좋은 아빠예요. 일단 어려울 때 털어놔야 돼.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털어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우리한테 와서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 두 가지를 해보겠어요. 어릴 때는 이제 표현을 배우는 거예요. 논리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표현을 배우니까 우리가 잘 들어주면 얘가 표현력이 늘어요. 언어가 늘어요. 그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얘가 마음이 답답하고 밖에서 스트레스 쌓였을 때 집에 와서 얘기하면 풀려. 마음이 풀려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릴 때는 얘들이 표현을 배워야 돼요. 논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들어줘야 되고 나이 들어서는 얘들이 급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쫓아와서 엄마한테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지기 위해서 우린 들어줘야 돼요. 자, 첫째 이제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애들은 아직 언어를 배우는 중이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 나 배가 고파서 오늘은 밥 먹고 싶어요. 밥하고 김치하고 뭐라고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럼 얘가 말하는 법을 배워요. 근데 우리가 얘가 엄마 나 있잖아. 알았어. 너 배고프다고. 그러면 얘는 자기가 문장을 엄마 나 있잖아. 배고픈데 밥을 얼만큼 주시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너 배고프다고. 특히 막내인 경우에는 엄마 그러면 언니 누나들이 전부 와가지고 엄마 얘 오줌 마리 없대. 그러면 나 오줌 마리 온가? 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도 그러면 화장실 데리고 가면 오줌 마리 온가 보다. 그러고 가.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변인이라고 그래요. 대변인. 대신 얘기해 주는 거야 다. 그럼 애가 표현력을 못 배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은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왔어요. 엄마하고 왔어요. 그래서 걔한테 내가 물었어요. 학교 잘 다니니? 그랬더니 엄마가 탁 튀어나와서 얘가 요즘 학교를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래 친구는 많니? 그랬더니 얘가 엄마를 쳐다봤어. 엄마가 이러니까 없어요. 엄마가 이랬으면 아마 있어요. 그랬어. 대신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생각도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어느 과로 발령 나길 원하는가. 그럼 전부 핸드폰 들고 나간대요. 엄마 어느 과 갈까? 어느 과 갈까? 그러면 또 엄마들은 우리 애는요 뭐든지 의논하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친해요. 몇 살이에요? 25. 어떤 이렇게 공익 광고를 보니까 아주 데이트하는 잘생긴 커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데이트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핸드폰이 왔나 봐요. 아들이 탁 받았어요. 근데 옆에 이제 여자가 있는데 그러더니 밥 먹었어. 엄마가 밥 먹었냐고 물은 거야. 밥 먹었어. 그러니까 뭐라 참 꼭꼭 씹어 먹었다니까. 이렇게 여자가 확 가버리는 마마 보이니까 가버리는 꼭꼭 씹어 먹으니까 너무 애들 대신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자기 표현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표현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앉았다 일어나면서 엄마 다리가 사이다 먹었어 그래요. 지금 뭘 표현을 다리가 찌릿찌릿하다는 거를 표현 못해서 다리가 저리다는 말을 몰라서 다리가 사이다 먹었어 그랬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같으면 어휴 그랬어 다리가 저려 다리가 저리구나 뭐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아유 다리가 사이다 먹었대 아이고 웃겨 아이고 다리가 사이다 막 이러고 온 식구들이 다리가 사이다 먹었니? 사먹었니? 막 이러면 놀렸더니 아이가 굉장히 무안을 타고 그다음부터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럴 수 있죠. 애들이 좀 표현이 어눌하지만 들어주고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줄래? 그러니까 엄마 내가 학교 갔다 오는데 뭐 이렇고 이래서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면 얘가 표현을 배우고 표현을 통해서 논리를 배우고 정리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논술의 기초가 되고 누구한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좀 유치해도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어? 그랬구나. 다시 한번 말해봐. 와, 그런 걸 텔레비에서 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얘들이 학교 갔다 와서 답답할 때 와서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는 줄 아세요?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어디 가서 얘기해요?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정에는 윤리가 없다. 감정에는 윤리가 없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자녀가 만약에 엄마 화났어. 그러면 이게 화난 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분 내는 거 자체는 그 엄마 화났어. 그럼 제일 좋은 대화는 뭔지 아세요? 어이구 화가 났어. 아이고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럼 있잖아. 그러고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엄마 화났으니까 화내면 못 쓴다. 화내면 하나님이 이놈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다 윤리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러면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막 씩씩거리고 누구 욕을 흉을 하잖아.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그 김 부장 그 인간 말이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회사 때려칠까 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얘기 잘 들어주는 아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머머머 왜 그래 김 부장 왜 그래? 당신 속상하겠다. 화났지. 막 그러고 막 같이 남편 편이 돼주고 그다음에 그래도 막 그냥 더 대화를 잘하려면 나 회사 때려칠까 봐 때려쳐. 그러면 남편 절대로 안 때려쳐요. 절대로 안 때려쳐.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거냐면 남편이 그 김 부장 말이야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회사 나가기 싫어 죽겠어 정말 때려칠까 그러면 당신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회사 때려친다는 말이 돼? 막 그러고 막 애들이 크는데 뭐 어쩌고 당신이 잘해봐 왜 그러겠어 김 부장이 괜히 그러겠어 막 이러고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당신 영적 상태가 요즘 문제가 많아. 당신 그 김 부장을 위해서 기도해봤어? 기도 안 해봤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죠. 말만 하면 잘난 척하고 훈계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제 시어머니 오셨다 가는데 여보 나 어머니 오셨다 가셨는데 가슴이 답답해. 그러면 우리 어머니 좀 그렇지 힘들지 그렇게 하면 아내가 아니야 나한테도 좀 문제가 있어. 근데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니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신은 말이야 예수 믿는 여자가 말이지 어머니한테도 하나 못하면서 뭘 교회 다닌다고 그래? 가서 기도원 가서 회개하고 와 막 이러고 그러면 내 마음 몰라준다. 우리 자녀가 내 마음 몰라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일단은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예를 첫째, 자 5살짜리 아들이요 인철이하고 싸웠어. 밖에서 막 싸우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러면서 인철이 나쁜 놈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이제 나쁜 놈이라고 이제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개새끼 막 이랬어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을 하면서 나보다 막 이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일단은 걔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 우리 아들이 화가 났네. 어이구, 인철이가 너를 화나게 만들었어. 아이고, 저런. 왜 그랬을까? 아니, 인철이가 왜 그랬을까? 어이구, 화났지? 그냥 그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얘는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럼 조금 있다 보면 나가서 인철이하고 다시 놀아.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인철이 날 푼다. 막 이러고 들어오면 그런 욕하면 못 써. 응? 어디서 누가 그런 욕을 배워갖고 와? 지금 얘 마음은 다루지도 않고 어디서 그런 욕을 배워갖고 와? 친구하고 사이좋게 놀아야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친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빨리 가서 네가 사과하고 놀아. 그러면 얘는 엄마는 내 마음 몰라준다. 내 편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옛날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이제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나 학교 때려칠래. 우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자, 그럴 때 한번 연습했으니까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충고와 훈계를 내려놓고 하지 말고, 그건 이제 하지 말고, 일단은 걔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학교 가지 마. 진짜 안 가면 어떡하지? 네. 그냥, 아이고, 학교가 가기 싫어. 왜? 학교 가는 게 힘들어? 어디 이리 와봐. 아이고, 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게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엄마도. 엄마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학교 가기 싫었는 게 많았었는데. 왜? 말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엄마 사실은 있잖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 오늘 혼냈어. 내 옆에 짝이 자꾸 나를 괴롭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랬구나. 그냥 그랬구나 하면 돼. 그러니까 네가 공부 잘해봐. 이러지 말고. 그냥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서 그래서 학교 가기 싫구나. 그래, 좀 푹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애가 그 다음에 더 챙겨서 또 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자,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딸이 피아노 학원 가는 시간만 되면 엄마 배가 살살 아파. 엄마 배가 살살 아파. 그래도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와. 왜 안 나오니? 그러면 배가 살살 아파. 이러고 안 나와. 자, 지금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엄마는 또 내가 다 알아. 너 피아노 학원 가기 싫어서 그런 거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일어나 봐. 그래가지고 엎드려 봐. 그리고 이렇게 배를 살살 만져주면서 어이구 우리 딸이 배가 아프구나. 그러면서 배를 살살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딸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편안하니? 그래. 왜? 피아노 학원 가는 게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줄 준비가 되면 A는 그때서 얘기할 거야. 엄마 사실은 있잖아.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되게 무섭다? 되게 혼내. 그럼 우리는 그랬어. 그냥 그러기만 하면 돼. 다 너 잘 되라고 혼내시는 거야. 이러면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 그리고 엄마 나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숙제도 많고 요즘 몸이 힘들어. 그럼 그다음에 어떡할까 그럼. 그래 보세요. 어떡할까. 그럼 애가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엄마 나 한 달만 쉬면 안 될까? 아니면 엄마 나 학원을 바꿔주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한 달만 한번 쉬어볼까?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꼭 갈래? 엄마는 한 달 후에 갈게. 그러면 한 달 동안 쉬게 해주는 거예요. 걔의 선택을 믿어주고 그리고 또 바꾸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친구들한테 어느 학원이 좋은지 한번 물어봐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럼 엄마하고는 대화가 된다. 아빠하고는 대화가 된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와서 의논해도 되는구나. 오락실 안 가고 거리를 방황하면서 나쁜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해도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는구나. 그럼 얘네들은 힘들 때 엄마 그러고 달려와. 엄마 있잖아 학교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또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제 딸이 했던 케이스예요.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제 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막 울어요. 전화되고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우니? 왜 우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하는 말이 엄마 혜영이 알지? 혜영이 내 친구 혜영이 알지? 그래서 알아. 혜영이가 비니는 잘나지도 않은 게 잘난 척했고 예쁘지 않은 게 예쁜 척하고 다닌다고 뒤에서 막 흉보고 그랬대. 막 그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3마디 하고 싶었어. 첫째는 너 다 큰 게 너 그런 일 가지고 바쁜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럴래? 이 말하고 싶었고, 둘째는 네가 잘난 척 했나 보지. 셋째는 너 요즘 기도하니? 너 요즘 성경 읽니?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나 그랬어? 어머 혜영이 걔 왜 그래 정말. 아니 엄마가 이 화가 나는데 너 얼마나 화가 나니. 정말 아니 왜 뒤에서 욕을 해. 왜 뒤에서 욕을 해. 그러고 그러다가 제가 빨리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수단을 썼어. 그래서 너 혜영이 전화번호 나한테 좀 줄래? 그랬어요. 엄마 왜?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고 가만 놔두면 안 돼. 내가 혼내야지. 그랬더니 제 딸이 됐어. 아유 엄마한테 말을 못해. 내가 알아서 할래. 이러고 끊어요. 끊고 다시 제가 막 웃었어요. 일단 마음만 알아주면. 여러분 자녀요 커가면서 많은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요 나중에는 대화가 단절되고 나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감당 못해요. 특히 커가는 자녀한테는. 우리가 열려 있으면 문제거리를 갖고 와서 대화로 풀어나갈 수만 있으면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릴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여보세요. 끄덕이면서 저를 따라해보세요. 맞아. 그랬구나. 저런 화났겠다. 화났지? 속상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애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니?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애들이 이래요. 피곤하지? 힘들지? 이 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공부하고 있을 때 피곤하지? 힘들지? 그러면 우리 애들이 너무 위로받고 오히려 공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곤하다면 정신 차리고 공부해. 한번 해보실래요? 피곤하지? 힘들지? 왜 이렇게 숙제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지? 이러면서, 우리나라 학교 공부가 너무 어려워, 그지? 그러면서, 근데 엄마가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엄마가 내 힘든 걸 알아주는구나. 학원에서 끝나고 데리러 갈 때, 여러분이 처음 딱 만났을 때, 힘들지? 그 얘기만 해주세요. 피곤하지? 그것만 해도 우리 엄마는 알아준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도 힘들지 여보? 피곤하지? 이 얘기를 해주시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만 되면 우리 좀 기술이 없어도 대화만 되면 이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자녀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다. 자꾸. 그럼 시끄러 공부해 이러지 말고 많은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good sign, 좋은 사인이에요.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얘기 안 하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얘기를 많이 들어주면. 그 아이의 감정이 순해져요. 왜냐하면 막 털어놨기 때문에 순해지고, 그래서 성품이 순해져요. 그리고 엄마를 믿게 되고 아빠를 믿게 돼.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발전해. 왜냐하면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니까 자녀가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자녀가 용기를 얻어요. 용기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상처가 있어도 치유가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처가 있다가도 집에 와서 얘기하면 들어주니까.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존경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다른 애들이 우리 엄마하고 말이 안 돼. 우리 아버지하고 말이 안 돼. 그러면 어머, 나는 엄마 아빠하고 말이 잘 되는데. 이런 말이 돼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부모하고 되게 존경이 되고 자랑스러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말이 돼요.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자녀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애들 얘기 듣다 보면 우리가 많이 배워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listen, 듣는다. 그 다음에 learn, 배운다. 그 다음에 lead, 이끌어간다. 그래서 L자를 3개를 얘기한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도 잘 들으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워요. 배우면서 애들을 이끌어가야지. 우리는 귀를 막고 안 들으면서 잔소리 말고 엄마 말 들어. 우리 아빠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엄마는 자기만 옳다고 하시네요. 내 얘기를 듣지 않으세요. 나는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친구들에게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말이 없어져요. 대화가 점점 안 되기 시작. 어릴 때는 제잘제잘 거리던 아이가 커가면서 대화가 없어지는 이유. 왜? 우리가 그들 얘기를 안 듣고 그들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오늘 가서 훈계를 멈추고 멋있는 충고로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멋있게 충고했더니 내 남편이 바뀌었다. 끝나고 절 좀 만나주시고 가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충고를 내려놓고 들어주고. 그랬구나. 힘들지? 피곤하겠다. 사랑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자녀는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그 성장통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대화가 잘 통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같이 우시며 그리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사랑한다고 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들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